네, 안녕하십니까. 또 아동미술 9강 2교시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교시에서 데칼코마니하고 거품 작업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이번 2교시에서는 이제 물감을 활용한 창의활동으로 실뽑기와 지문찍기를 해보겠습니다. 유아들과 많이 하는 활동입니다. 별로 연령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작업이고, 또 주제 활동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활동일 수도 있으니까 주제만 잘 정한다면 다양한 활동으로 연계 확장할 수 있는 활동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활동으로는 실뽑기 활동입니다. 활동 목표로는 다양한 또 우연의 효과를 통한 유아들의 평면 회화를 느낄 수 있다 이고요. 활동 내용으로서는 흡수성이 적은 종이, 이제 주로 머메이드지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흡수성이 적은 종이를 준비하고, 또 다양한 색의 물감을 이렇게 털실도 다양한 두께, 굵기이겠죠. 이렇게 털실에 묻혀서 반으로 접어 데칼코마니처럼 반으로 접어서 또 손바닥으로 꾹 누르면서 오른손으로 왼손으로 꾹 누르고 오른손으로 실을 확 잡아당기면 완성되는 작업입니다. 그 다음 날, 그날은 작품을 말리고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에 또 사후 활동으로 실로 그려진 독특하고 환상적인 무늬가 나타난 그림 위에 사인펜이나 색연필로 자신만의 작품을 꾸며보는 활동입니다. 준비 재료로는 이제 머메이드지, 너무 얇은 A4 용지 같은 경우는 이제 물감이 번져버려서 실에 그 털 묻은 거라든가 물감이 잘 표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머메이드지 조금 두꺼워야 한 180g짜리 정도. 그 다음에 유아용 수채 물감, 그 다음에 털실은 굵기가 다양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후 활동을 위해서 사인펜이나 색연필 등이 필요하겠죠. 다양한 작품들이 있지만, 자, 이런 작품들 이제 이렇게 실을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먼저 파란색 실을 넣고 이렇게 잡아다니기도 하고, 또 그 위에 또 다른 색으로 넣기도 하고요. 이렇게 빨강색 한번 실 놓고 검정색으로 한번 또 하기도 하고, 이게 데칼코마니처럼 반으로 접은 거니까 여기다 실을 놓은 거죠. 그렇게 해서 왼쪽에 있는 걸 덮어서 손으로 꾹 누르고 실을 확 밑으로 잡아다니는 그런 형태의 작업입니다. 실뽑기 작업인데, 이렇게 활동을 한 후에 하루 정도 말렸다가 이 활동 이게 단순한 이 그림 위에 이제 사인펜이나 색연필 연령에 따라서 크레파스를 사용해도 되고요. 다양한 그 그리기 도구를 이용해서 사후 활동으로 자신만의 작품을 또 완성해 볼 수 있습니다. 작품을 완성한 후에 이렇게 오른쪽 아래나 이렇게 여백에 본인의 이름, 또 작품의 한번 제목을 한번 나름대로 적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날짜 이렇게 적어서 사진 찍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어서 데칼코마니가 실뽑기 활동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물감을 이용한 창의 활동으로 실뽑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신문 좀 깔고요. 그리고 물감이 준비되었습니다. 검정색 물감도 준비했고요. 갈색 물감을 좀 준비했고요. 제가 학교가 아니라서 간단하게 이렇게 팔레트에다가 물감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세 가지 준비해봤습니다. 활동은 마찬가지로 약식으로 하기 위해서 A4 용지 반을 잘라서
사용해 보겠고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이와 이름을 쓰도록 지도하는 게 좋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반을 접어서 활동을 해 보겠는데요. 자, 대깔꼬마니 같은 경우는 반 접어서 한쪽에만 물감을 짜서 접었잖아요. 실 뽑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실은 이렇게 좀 가는, 일반 실보다는 조금 두껍지만 좀 가는 실이나 아니면 털실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조금 두꺼운 털실을 준비해 보겠는데요. 먼저 가는 털실 가지고 한번 해보겠는데, 얘는 이렇게 좀 잡아서 여기에다가 실에다가 물감을, 원하는 색의 물감을 묻혀서 이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돌려 놓고요. 손잡이 잡고 그 다음에 반을 접어서 꼭 누른 상태에서 뽑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실이 놓여 있는 방향이라든가 뽑는 강도 이런 거에, 그 다음에 실의 굵기에 따라서 여기에 생겨나는 무늬가 다름을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비교해서 해보겠습니다. 좀 얇은 실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갈색을 한번 묻혀 보겠습니다. 갈색을 좀 길게, 현장에서 활동할 때는 이렇게 종이컵이나 통 같은 데다가 물감을 좀 넉넉하게 타서 이렇게 실을 딱 담고, 그냥 붓이 필요 없이 이렇게 실을 담궜을 때 실의 전체가 이렇게 물감이 묻을 수 있도록 작업을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잡아 빼야 되기 때문에 끝은 좀 잡아야 되고요. 실을 뒷면에 이름은 꼭 썼어야 되고요. 물감으로 작업하기 때문에 좀 마르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뒤에 이름을 꼭 적어 주시면 좋겠고요. 자, 한번 재밌게 표현되도록 이렇게 놔 보겠습니다. 그래서 반으로 접어서 꾹 눌러준 상태에서 잡아 빼는 거죠. 얘도 대깔꼬마니처럼 반을 접어서 뺐기 때문에 쌍둥이 모양이 나옵니다. 멋있는 모양이 나오죠. 이 활동도 마찬가지로 1차 활동은 이렇게 물감으로만 활동을 하고요. 이제 하루 정도 말리면 다음날 뭐 주제 활동에 따라서 봄, 뭐 여름이 왔어요. 아니면 동물 단원이라든가 뭐 우리 동네 뭐 다양하게 좋아요. 그래서 뭐 그런 그 주제 활동에 따라서 그 주제에 맞는 이제 활동 그 형상이 완성이 되도록 색연필이나 뭐 사인펜을 이용해서 그 모양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색연필이나 사인펜을 이용해서 다 마른 다음에 뭐 동물 단원이다 그러면 뭐 춤추는 원숭이 해서 이제 뭐 원숭이가 춤추는 모습으로 뭐 다리라든가 얼굴이라든가 이렇게 표현해 가지고 뭐 춤추는 원숭이 뭐 이렇게 해서 제목을 정할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해서 작품을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실 뽑기. 요건 좀 가는 실이었고요. 실에 털이 별로 없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밋밋하게 착 빠졌는데요. 이번에는 실이 좀 굵으면서 실에 털이 좀 있는 이런 실을 선택해서 한번 활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건 옆에다 놓고요. 다른 조미를 준비해서요. 물감 작업을 할 때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손에 뭐 묻어 있으면 안 되겠죠. 네, 제가 두 가지 활동을 같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먼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꼭 활동하기 전에 작품 종이에 뒷면에다 이름을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을 접어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도 또 이 하늘색을 준비했는데 하늘색 종이컵이나 아니면 통에다
좀 물을 넉넉하게 넣어서 물감도 넉넉하게 내서 아이들이 이 통에 이렇게 실을 담갔을 때 저절로 이렇게 실이 다 물감이 실에 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간단하게 하는 관계로 이 붓을 이용해서 실에 물감을 묻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실을 뽑았을 때 어떻게 이 가는 실, 털이 많지 않은 가는 실과 털이 좀 많은 그 실에 그 다음에 굵기가 다르고 또 뽑는 강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러니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리고 같은 실을 가지고도 강도를 다르게 해서 쫙 빼든지 천천히 빼든지 다 다른 모양이 나올 것이에요. 예, 이런 활동을 여러 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종이를 이렇게 뭐 머메이드지라든가 이런 좋은 종이보다는 이면지 같은 거를 많이 배치해서 여러 번 빼보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 그 감각이나 그다음에 느낌을 서로 알아보고 표현할 수 있는 활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손에다 좀 말아야 돼요. 그래야지 뽑을 때 잘 뽑아지거든요. 지금 물감에 물기도 너무 묽으면 이게 다 퍼져가지고 이렇게 모양이 잘 안 나와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되게 했잖아요. 여기는 좀 묽게 했거든요. 묽게 하면 모양이 좀 덜 나와요.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놓고 뽑아 보겠습니다. 접어서 이 실이 있는 부분을 살짝 눌러준 다음에 착 뽑는 거죠. 네, 역시 다른 느낌이 나죠. 여기는 아까 물감을 좀 진하게, 물을 좀 덜 치고 진하게 했을 때 물감이 좀 잘 묻어났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물감을 아주 물을 좀 더 넉넉하게 해가지고 물감이 묽어졌어요. 그랬을 경우는 이 털도 굵고 물감도 묽어서 이렇게 좀 묻히게 나왔는데, 뭐 그럴지라도 작품 나름대로 소중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동물 주제를 한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뭐 꾀꼬리라든가 그런 갑자기 눈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입이에요. 이렇게 해서 눈이니까 뭐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뭐 꾀꼬리 이렇게 적어도 되겠고요. 그래서 사인펜이나 색연필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다 마른 다음에 하루나 이틀 후에 다 마른 다음에 뭐 이렇게 예쁘게 지금 마르지 않은 상태지만 표현을 해본다면 먼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건 네임펜인데 사인펜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지금 아직 마르지 않아서 번질 텐데요. 이렇게 눈도 이렇게 좀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 지금 물감이 있어요. 이렇게 해주고, 뭐 날개도 좀 더 그려주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뭐 문성은 뭐 사랑을 나누는 꾀꼬리 아니면 사랑해요 뭐 이렇게 한다든가, 제목은 본인의 나름대로 적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해봤는데요. 실뽑기입니다. 그래서 가늘고 또 물감을 좀 되직하게 했던 거고요. 여기는 실은 두꺼운데 물감을 좀 묽게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다양하게 해서 느낌이나 소감을 말할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활동으로 실뽑기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네, 국강 2교시 이제 두 번째 활동으로 재료 물감을 활용한 창의 활동으로 지문 짓기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이 활동 목표로는 과학적 탐구 능력을 기른다입니다요. 실은 그 재료에서 꼭 물감이 아닌 스탬프를 많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탬프나 물감을 준비하여 손가락에 지문을 찍어본다. 이때 물감을 준비할 때는요, 그냥 물감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접시에 뭐 솜이나 특히 이제 스펀지를 이용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감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꾹 눌러서 물감이 많이 묻어나더라도 이렇게 다시 올렸을 때는 이제 손에 물감이 흥건히 개이지 않기 때문에 스탬프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스펀지에 물감을 이렇게 묻혀서 접시에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스탬프나 물감을 준비하여
손가락에 지문을 찍어보는 활동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감이기 때문에 바로 그 사후 활동이 어려워요. 그래서 하루나 이틀 이제 그 프로그램의 계획에 의해서 잘 말린 그 지문 찍기 활동을 개인만의 독특한 그 지문이 나오겠죠.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뭐 10개를 다 찍던지, 뭐 엄지, 주로 이제 유아들은 엄지나 검지들을 많이 이용하고 깨끼 손가락도 이용을 하는데요. 독특한 지문 위에 뭐 사인펜이나 색연필로 자신만의 작품을 꾸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활동, 그 지문 찍기 활동 이외에도 사후 활동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계획하시면 되겠어요. 재료 준비로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얇은 종이면 물감 활동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가 있으니 머메이드지가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탬프, 뭐 빨강, 파랑, 그 다음에 뭐 검정, 이렇게 청색 이런 것들이 한 4가지 정도 나오죠. 시중에. 이 스탬프는 이제 좀 유의해야 되겠어요. 스탬프를 지문에 찍었을 때 많이 쉽게 이렇게 금방 지워지지 않고 비누로 이렇게 닦아도 금방 그렇게 단시간에 지워지지 않은 점이 있으니까 너무 영아들한테 스탬프를 이용한다면 영아들이 이제 전소적으로 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거든요. 안 지워지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유아용 숙제 물감에 이렇게 스펀지를 담궈 두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후 활동을 위해서 사인펜이나 색연필, 뭐 크레파스 이런 것들을 준비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문 찍기 그림을 살펴보면 이렇게 이제 밑 그림을 그려주기도 하고요. 아주 영화일 경우는 밑그림이 있으면 찍기가 더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밑그림에 다양한 색으로 이렇게 스탬프를 준비해 주었죠. 스탬프나 아니면 이렇게 네모난 데에다가 스펀지를 얹어서 물감을 넣어줘도 돼요. 아니면 식용색소 같은 것도 사용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찍기 놀이를 하는 활동입니다. 물감이나 스탬프,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지금 창의 활동을 하는 중이니까 물감뿐만 아니라 스탬프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물감을 활용한 활동으로 지문 찍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문 유아들 사람마다 다 지문이 모두 다 다르다고 하죠. 그래서 지문에 대한 나의 몸 이런 주제 활동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의 몸을 살펴보고 또 나의 몸에는 이렇게 손가락에는 지문이 있다는 얘기도 서로 같이 나누고 이 지문을 찍어보면서 다양한 지문도 이렇게 알아보고 또 친구들과의 지문도 비교해보고 또 이 지문을 찍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또 어떻게 재밌는 미술 활동으로 할지도 이야기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럼 또 다시 A4 용지 반만한 사이즈로 할 거예요. 유아들과는 꼭 A4 용지 반만한 종이가 아니라도 좋아요. 그래서 연령이 높을수록 뭐 큰 종이를 줘도 되고요. 연령이 낮은 아이들은 너무 큰 종이를 주면 미술 활동에 이제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종이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편의상 A4 용지 반만한 사이즈로 또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작품을 시작하기 전에 종이 뒷면에는 늘 유아들의 이름을 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반을 접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 준비된 물감이 있는데요. 이런 물감 뭐 엄지 둘째 셋째 넷째 10개 손이 다 다르잖아요. 지문이. 그래서 다 한번 여기서 찍어 보는 거죠. 근데 좀 물이 좀 모자랄 것 같으니까 물을 조금만 더 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지문 찍기 놀이는 꼭 물감으로 하지 않아도 되고요. 또 그 식용색소가 있거든요. 식용색소는 인체에 이렇게 해롭지도 덜 해롭고 해롭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색깔이 한 5가지 정도 되는데 식용색소에다가 이렇게 물감 조금만 타면 물을 조금만 타면 이게 걸쭉하게 되거든요. 식용색소를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물감을 타기도 번거롭다 그러면 스탬프 있죠. 빨간색, 검정색, 청색 이렇게 4가지 스탬프 있잖아요. 그리고 도장 찍기 놀이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스탬프로 찍어도 되는데 스탬프로 찍을 때는 이제 아주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손에 뭐 묻었을 때
닦아지지 않으면 되게 괴로워하고 막 속상해하기 때문에 한 유아들만 4세, 5세 아이들한테는 이제 스탬프 찍어서 이렇게 물감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번거롭지 않게 스탬프만 찍으면 여기 여러 번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옆에 더 묻히거나 그러는 게 덜해요. 스탬프는 내 손에만 묻으니까. 근데 이제 물감 같은 경우는 이게 액체가 더 많기 때문에 찍으면서 막 퍼뜨리고 또 옆 사람에게 묻힐 수도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 반의 연령이라든가 유아들의 발달에 따라서 물감 아니면 스탬프 아니면 뭐 식용색소 이런 거 사용하면 되겠고요. 식용색소 같은 경우는 금방 또 지워지고 또 무해하니까 아주 조금 어린 아이들한테 사용할 때도 좋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용하던 물감으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10개 손가락을 다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 사람마다 지문이 다르지만 다른 것도 다르지만 지문이 많이 이렇게 묻어져서 없어진 사람도 있죠. 일을 많이 현장 일을 많이 한다든가. 근데 저도 보편적으로 지금 지문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손도 주름도 많고 그러네요. 이게 이대로 표현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물감놀이 할 때는 휴지라든가 물티슈라든가 이런 게 그리고 수도가라든가 이런 게 가까워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충분히 휴지하고 이렇게 물티슈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유아도 굉장히 막 심리적으로 힘들어 하거든요.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될 거예요. 자, 엄지손. 네, 너무 많이 묻히면 여기는 조금 묻었을 때는 지문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너무 꾹 눌러도 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살짝 제대로 살짝 찍어야 되는데 이게 물감 같은 경우도 봐요. 이렇게 묻힌 다음에 조금 시간이 되면 금방 말라버리잖아요. 그래서 하게 되면은 이제 엄지손가락 먼저 물감을 지금은 제가 이렇게 붓으로 칠했지만 이렇게 넓적한 접시 같은 데다가 스펀지나 솜을 좀 넣고 물감을 이렇게 준비해 두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우리 스탬프 찍듯이 꾹꾹꾹 찌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둘째 손가락도 그 준비된 접시에 솜이나 스탬프 아니 솜이나 스펀지가 들어있는 물감에다가 쿡쿡쿡 찍어서 이렇게 꾹꾹꾹 찍어서 이렇게 찍어볼 수 있고요. 주름이 있어서 잘 안 나오죠. 이렇게 자 엄지는 주름이 잘 나오는데 잘 안 나오네요.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네 번째 손가락도 좀 잘 안 나오네요. 주름이 너무 많아서. 네. 자, 이렇게 보니까 지문은 스탬프로 찍는 게 제일 효과적인 게 이 물감은 물에 이렇게 골 안에 들어간 것도 들어가는 부분이라든가 밖에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게 골고루 하지 않는데 스탬프는 이게 액체가 밖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딱딱딱 이렇게 찔러 이렇게 묻혔을 때 골고루 퍼지고 찍은 다음에 순식간에 딱 찍으면 지문이 지금 물감이 다 말랐지만 지문이 순식간에 찍혀질 수가 있겠어요. 네. 엄지가 제일 잘 나오네요. 자,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해볼 수 있고요. 만약에 작품 활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또 나름대로 이제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겠는데 이거는 지금 왼손을 다 찍어 본 거예요. 여기 밑에다가 오른손도 마찬가지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렇게 찍어 보겠죠. 이렇게 해주고 마른 다음에 만약에 뭐 이렇게 풍선을 만들어서 뭐 행복한 우리 가족에서 뭐 엄지손가락에 사람 모양도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리고 언니 오빠 뭐 고모 삼촌 이모 뭐 또 누가 있을까요? 또 가족들 우리 가족 함께 살지 않은 가족이라도 친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가족으로 생각하는 모든 분들을 이렇게 다 같이 적어서 행복한 우리 가족 사진 뭐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작품을 만들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왼손은 제가 물티슈로 잠깐 마무리를 하고 자, 오른손으로 잠깐 마무리를 하고 네, 물티슈로 닦으니까 금방 닦아지네요. 물감이라. 네. 네, 굳이 이렇게 뭐 환경도 좋지 않아지고 하는데 물티슈를 사용할 필요는 없고 이제 작업 활동한 다음에 바로 화장실 가서 손을 씻게 한다든가 그런 게 더 효과적이고 더 교육적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닦아 보았고요.
이번에는 제가 생각한 게 이제 검정색이에요. 검정색 물감을 이번에는 좀 액체가 좀 덜, 물기가 덜 있게 해볼게요. 물기가 많으니까 묻혀서, 자, 엄지손톱에도, 네, 엄지손톱에다가 최대한 물기를 좀 줄여서, 자, 이렇게 칠해봤어요. 검정색으로. 검정색으로 뭘 겁니까? 선생님이 생각했는데, 생각한 게 갑자기 있어요. 그래서 검정색을 묻혔어요. 조금 말라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물이 많으면 얘처럼 퍼져버리니까 지문이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찍었어요. 한 번 더 찍어볼게요. 아이고, 네. 한 번 더 찍을게요. 가운데 부분이 역시 말랐군요. 네. 자, 잘 나오게 했어요. 하나만 더 찍어볼까요? 이렇게 하나 찍고 여기서 하나 더 찍었어요. 자, 이렇게 제가 검정색으로 이제 지문을 찍어 보았는데요. 이렇게 하고 나서 색연필 이게 이제 다 말라야 되겠죠. 이게 다 말랐다고 하면 얘는 벌써 말랐네요. 한 10분도 안 지났는데 다 말랐어요. 제가 여기 시작할 때 이름 쓰는 거 까먹었네요. 여러분은 조금 이렇게 익숙하게 기억했다가 꼭 쓸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1차 찍기 활동이었으면 두 번째 날이나 세 번째 날 이제 연계해서 또 확장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지문 찍기를 활용해서 어떤 작품을 만들어 보는 거네요. 여기 이렇게 하고 좀 무섭네요. 예, 제가 지금 개미를 생각했어요. 개미가 이제 몸하고 중간에 머리하고 꽁지하고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져 있잖아요. 예. 다리는 6개죠? 개미가. 그죠? 예. 예, 이렇게 재밌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의 몸이나 아니면 동물 다룬 같은 거 해보고 나서 이제 동물의 뭐 특징, 곤충의 특징 뭐 이런 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곤충의 특징 같은 거에서 나올 수 있는, 유추해 볼 수 있는 이런 놀이가 됐겠어요. 그래서 제목은 선생님 갑자기 생각한 건데요. 여기에 작품자 이름을 쓰시고 어디 가니? 라고 정해보았어요. 어디 가니? 소풍 가니? 뭐 아니면 소풍 가니? 뭐 이렇게 한다든가 뭐 마음대로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날짜를 써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햇빛이 좋은 날이니까 이제 뭐 해도 그리고 구름도 예쁘게 꽃도 그려주고 이렇게 해서 확장활동으로 지문 찍기 놀이 이후에 연계 확장활동으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겠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손과 왼손을 다 찍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예쁘게 눈이라든가 뭐 이렇게 얼굴도 그려주고 몸도 이렇게 완성해줘서 뭐 우리 가족은 늘 행복해요 내지는 뭐 나를 찾아보세요 한다든가 뭐 다양하게 해도 되겠죠. 예쁜 옷도 만들어서 입히고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지문 찍기를 활용한 활동이었습니다. 네, 이제 국악 2교시 실뽑기와 지문 찍기 활동을 해보았는데요. 이번 국악 2교시 과제는 실뽑기와 지문 찍기 활동 작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실뽑기 작품 활동 후에 오른쪽 하단에 본인의 이름과 그 제목 또 이렇게 날짜 잘 적어 주셔서 잘 보이게 한 장 찍어서, 또 지문 찍기 활동도 오른쪽 하단에 본인의 이름
또 이렇게 제목이라든가 재밌는 제목을 지어줬으면 좋겠어요. 유아틱하게 정말 창의적인 그 제목을 정해서 적어주시고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9강 2교시를 끝냈고요. 다음 마지막 3교시에 다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